베테랑 김주희팀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업체 소개, 두 번째는 환경 분석, 세 번째는 목표 및 전략, 네 번째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 다섯 번째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소개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업체는 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 길에 위치한 베테랑 종합 시장이며 예술회관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주요 상권으로는 구월동 로데오 음식거리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상권은 20대와 30대가 주 고객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및 배달의 민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게 된 계기는 이 업체에서 음식을 맛본 결과 매장의 분위기도 훌륭하고 음식의 맛과 가격 모두 좋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는 대표님과 미팅을 하게 되었고 대표님 또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도를 알고 계시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서 마케팅을 하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라인 마케팅의 경험을 쌓음과 더불어 타 지역의 방문자를 빌려 구월동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분석 파트입니다. 앞에 보이는 표는 네이버에 베테랑 종합 어시장을 검색한 후 네이버 플레이스로 기입된 연령대별 검색 도구인데요.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좀 특이점이 보입니다. 바로 10대와 40대, 50대에 비하여 20대와 30대의 검색 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 자료를 보았을 때 20대와 30대에 맞는 SNS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SNS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SNS를 사용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하여 저희는 SNS 시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차트는 국내 사용자 수 1위인 네이버 밴드와 국내 사용자 수 2위인 인스타그램의 월 평균 사용자 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네이버 밴드의 월 평균 사용자 수는 2,2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을 봤을 때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는 1,920만 명으로 약 13%가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기준 1,700만 명으로 네이버 밴드와 500만 명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는 1,860만 명으로 9%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500만 명의 차이가 나는 SNS 사용자 수가 60만 명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차트는 22년 1월 기준 일평균 사용자 수인데요. 일평균 사용자 수를 보았을 때 네이버 밴드의 사용자 수는 700만 명, 인스타그램의 일평균 사용자 수는 1,080만 명으로 차이가 약 54%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표는 올해 연령대별 SNS 순위인데요. 이 순위를 보았을 때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인스타그램이 1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부터 60대는 네이버 밴드가 1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은 2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1년 네이버 블로그 리포트 자료입니다. 이 기사를 보았을 때 네이버 블로그는 약 3천만 개의 블로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3천만 개 블로그 중 70%인 70%가 10대부터 30대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신 자료를 통하여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가 주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SNS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분석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공정업계인 횟집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횟집이 아닌 구월동 로데오 음식거리 내에서 SNS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의 경쟁사라고 생각하여 인스타그램에 구월동 맛집을 검색한 후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우초밥, 스파인트부터 시거무반, 한점한점 등 다양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업체에서 SNS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업체들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공지사항 및 메뉴 소개, 매장 소개, 이벤트 안내 등을 업로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목표 및 전략 파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캠페인 기간이 매우 짧았던 만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100명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는 인스타그램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차별화된 컨셉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네이버 블로그를 개선하여 네이버 검색 유입을 증가시키므로 증가시켜서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하였고, 또한 저희가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 사장님께서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오늘 뭐 먹지라는 계정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이 계정은 카드뉴스 형식을 통하여 음식의 정보를 소개함과 더불어 홍보를 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저희는 이 계정의 컨셉에 따라서 저희도 수산물의 정보를 올리고 매장을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보를 얻게 된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수산물 도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내에 있는 콘텐츠를 보며 저희는 수산물의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 정보를 통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블로그를 원래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블로그를 보았을 때 안정하지 못한 레이아웃과 횟집이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블로그였습니다. 저희는 이 블로그에 콘텐츠를 추가시켜서 깔끔한 레이아웃을 변경시키고 횟집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캠페인 이전에는 주간 평균 방문자 수 25명에서 주간 평균 125명으로 약 500%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 파트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인스타그램에도 계정을 만드셨는데요. 앞에 보시는 계정이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하지만 업로드가 1년 전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불활성화된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 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캠페인 이전에 비하여 인스타그램 계정 도달률은 약 847%의 증가를 보였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또한 저희가 목표한 바인 100명을 넘어서 118명을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과에서 진행한 유튜브 광고입니다. 이 유튜브 광고는 이틀밖에 진행하지 못하여서 매우 정보가 적은데요. 하지만 이 이틀이어도 노출수가 약 5,380명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도달 수에 비하여 30배 많은 노출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번 캠페인을 함으로써 캠페인 하기 이전 매출인 22년 10월달 매출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한 이후 2022년 11월 매출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업체 사장님 또한
매우 바쁘셔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에 미흡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케팅과 캡스톤 디자인을 통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고, 저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조원들 중에 SNS를 활용하지 않는 조원도 있었지만 이 조원들 또한 SNS를 통하여 실전에서도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춰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